코이즈미 미카는 특유의 신체 능력을 인정받아 입단 3개월 만에 처음 무대에 서는 등 JAC의 차세대 여성 유망주로 대우받았다. 바이오맨 출연 전에도 이미 우주형사 샤리반의 벨 헬렌 역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한 바 있었던 배우였다. 캐스팅도 다른 바이오맨 멤버들처럼 오디션을 봐서 뽑은 게 아니라 스즈키 타케유키 감독이 직접 지명해서 출연이 결정되었고, 심지어 바이오맨 멤버들 중 가장 먼저 캐스팅된 배우였다. 아이 옐로포의 배역 자체가 조금은 소년 같은 건강한 소녀라는 야지마 유키의 평소 이미지에 맞춰서 만들어진 배역이었으며, 본래 시나리오도 그녀가 레드원 다음가는 서브리더로 활동하는 전개로 예정되어 있었다. 야지마 유키가 극중에서 붉은 옷을 입은 것도 바이오맨의 서브리더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였다. 10화에서 옐로포는 사망하게 되는데 사실 옐로포의 사망과 교체는 예정된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배우인 야지마 유키가 갑작스럽게 잠적 혹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토크 이벤트에서 핑크5 카츠라기 히카루 역에 막힌 후 미치코가 촬영 시간이 다 되어도 나타나지 않아 스태프들은 우왕좌왕했고, 나머지 멤버 4명은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계속 기다렸다. 그 전날 사카모토 류스케와 함께 귀가했는데 그때 나 내일 촬영 안 나갈 거야 라고 말했다더라 라고 밝혔다. 사카모토는 그냥 농담하는 줄 알고 그대로 집으로 보냈다고 한다. 잠적한 이후로는 온갖 설이 난무했으며, 야지마 유키는 해당 작품에서 돌연 하차한 이후로 아예 모든 연예계에서 종적을 감추었다. 그녀가 사라졌을 당시 바이오맨의 촬영본은 9화까지였는데 하필 녹음본이 6화까지만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급하게 야지마 유키와 목소리가 비슷한 성우인 타나카 마유미를 섭외해서 녹음 작업을 진행했고, 10화의 각본과 옐로와 레드의 이야기가 될 예정이었던 이후 에피소드를 급히 수정했으며, 사죄의 의미로 사나다 히로유키와 쿠로사키 히카루가 찬조 출연하기도 했다. 이것 때문에 죽어서 퇴장하는 10화에서는 에피소드 내내 변신한 상태로만 출연했으며, 사후에도 바이오 슈트가 입혀진 상태로 장례식을 치르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야지마 유키가 본 모습으로 나오는 마지막 에피소드인 9화를 보면 미카의 등장 비중이 매우 낮을 뿐더러 다른 멤버들이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 어린이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을 때 미카만 보이지 않는다. 또한 9화에서 메카자이간을 격파하고 나오는 에필로그 영상도 4화 에필로그 영상을 편집하여 넣은 것이다. 또한 당초 계획으로는 15화 여전사 불꽃의 맹세가 미카와 히카루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9화로 방송될 예정이었는데, 야지마 유키의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스토리와 대본을 급히 변경하여 9화의 내용이 바뀐 것이다. 15화 예고편을 보면 미카의 후임이라고 할 수 있는 야부키 준이 히카루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초 이 역할은 평소 히카루에게 친절했던 미카가 담당했던 역할이었다. 그러다가 야지마 유키가 실종되자 준 역을 맡은 타나카 스미코를 출연시켜 재촬영했고, 9화로 방송할 예정이던 이 에피소드를 15화로 늦추어 방송하게 된 것이다. 다만 예고편에서 나온 준이 히카루의 뺨을 때리는 장면은 준의 캐릭터성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편집되어 본편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2013년 1월 10일에는 아리타와 미치코의 남자와 여자 토크쇼에 출연한 오오타 나오토와 마키노 미치코가 밝히기를 오나베가 되어 살고 있다고 한다. 두 사람이 10년 전 야지마 유키의 고향인 치바현에 놀러 갔다가 유키가 남장을 하고 오나베 바에서 일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고 한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 정보가 없던 사람의 소식이 들린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인터뷰 시점 당시 이미 10년이나 지난 일인데다 제대로 본 게 맞는지 등의 의문점이 있다. 잠적 당시 1984년이었고 무려 20년이나 지난 후 두 사람이 2003년에 잠깐 목격한 그 오나베가 정말 야지마 유키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고, 심지어 남장을 하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잠깐 본 걸로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2024년 현재 일본 현지에서는 제작진이 그녀가 잠적한 진짜 이유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그것을 대중들이 알게 되어버리면 여러 사람들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대중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녀의 실종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토크쇼에서 오나베 설을 말했다는 여론이 대세다. 실제로 훗날 JAC 동료들의 묘사를 보면 야지마는 업계 사람들에게 일적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성격이 다혈질이라 촬영 시에 스태프들과 마찰이 잦았으며, JAC 소속의 다른 배우들과도 사적으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차가운 이미지여서 실종 전부터 JAC에서 외톨이로 지내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이런저런 소문은 있지만 이 당시 야지마 유키가 잠적한 공식적인 사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메인 프로듀서를 담당한 스즈키 타케유키는 자신의 저서 꿈을 계속 쫓던 남자에서 밝히길, 아버지 장례식 날에 스태프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찾아와서 안절부절 못하길래 무슨 사고가 났냐? 라고 물어보니 옐로포가 도망갔습니다 라고 말해서 어이가 없었다고. 그걸 수습하느라 아버지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다고 한다. 스즈키는 한마디라도 좋으니 사죄해줬으면 했다고 심정을 밝혔다. 각본가 소다 히로이사는 당시 해외 여행을 준비 중이었는데 하필 이런 일이 터지는 바람에 온갖 머리를 굴려서 철야로 수습 각본을 썼다고 한다. 그녀의 퇴장 자체가 특촬물 시리즈이자 전대물 시리즈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정도로 2024년 현재까지를 합쳐도 일본 방송업계 사상 전대미문의 대형사고 중 하나로 여겨지는 수준이기에 매우 민감한 사항이 되다 보니 슈퍼전대 시리즈에서도 초대 옐로포의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언급을 자제하는 편이었지만, 비공인전대 아키바레
레인저 2기 최종화에서 오랜만에 등장하였다. 정확히는 전화에서 전원 사망해버린 아키바 레인저 멤버들의 영혼을 맞이하러 온 것. 당연히 배우가 직접 출연한 건 아니고 변신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극중 사망했던 타임파이어와 아바레 킬러도 함께 등장했다. 그리고 현재 와선 염신전대 고은저에 멤버들이 에스미 소스케, 배우인 후루하라 야스이사의 유튜브 방송에 참여하며 소소한 담화를 나눌 때 초대 옐로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아 이제는 어느 정도 금제가 풀린 듯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도 까마득한 후배인 고은저 멤버들의 입에도 오르내릴 정도로 그의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파워레인저 로스트 갤럭시에서 초대 핑크 갤럭시 레인저가 작중해서 우주 전체를 구하기 위해 전사했는데 이점에서 옐로포와 비슷한 케이스로 분류되곤 한다. 차이점이라면 마지막에 살아 돌아왔다는 것. 기기전대 젠카이저 45화에서 오미쿠지 월드에 고전하던 젠카이저가 전력전개 캐논을 사용했더니 이데키 레인저 일대 배틀 코삭과 함께 등장했다. 하지만 오미쿠지 월드의 공격에 당해 원작에서의 사망 장면인 총격에 맞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재현했는데 이걸 굳이 동료들 곁에서 죽었다는 원작을 반영한 바람에 젠카이저를 향해 걸어가 폭사, 젠카이저에게 데미지를 줬다.